네, 다음은 임대차 하겠습니다. 책자는 490쪽. 네, 프린트물 보세요. 자, 임대차 의가 나옵니다. 조문이에요. 임대차. 자, 임은 차임의 약자예요. 임이 뭐라고요? 대는 대여자, 차는 차용자. 그러니까 대여자가 있고 뭐다? 차용자가 있다. 이 대여자를 갖다가 임대인 이렇게 부르고 차용자를 뭐라 한다? 임차인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여자, 임대인, 차용자, 임차인이 임이 뭐죠? 차임. 차임을 지급하고 빌려 쓰는 게 뭐다? 임대차. 그러니까 그 제목에서 차임 지급은 요소가 되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것을 뭐하고? 목적물 사용 수익이죠. 그러니까 목적물이니까 물건이니까 부동산 임대차도 있고 동산 임대차도 있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이래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매매 계약하고 구조가 같죠. 값을 약정 효력이 생겨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조문에 있으니까 전형이죠. 약정이니까 낙성. 이제 효력이 생깁니다. 값은 상대방한테 뭐 달라? 거기 차임 달라는 효력이 생기죠.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뭐 해달라? 거기 목적물 사용 수익해 달라는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 목적물 사용 수익해 달라는 것을 갖다가 좀 멋있게 표현한 게 임차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권? 그러니까 임차권이 별도로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몇 조에서 618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하는 권리 있죠.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뭐다?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여기 8개의 물건이 있었죠. 네? 2편 물건에 점소, 지지전, 유질, 저 있었죠. 거기 전세권이 있었죠. 전세권이 5번인가요? 네? 그러면 전세권은 소속이 2편 물건 소속이네. 그럼 임차권은 2편 물건 없어요. 3편 채권. 자, 차차차 있지. 첫 번째 차가 임대차, 두 번째 차가 사용대차, 세 번째가 소비대차. 그렇잖아요. 임대차, 거기서 임차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디 소속인지를 보면서 가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었죠. 미등기 전세. 무슨 전세? 등기 안 한 전세는 2편 물건 전세권 무효 행위이지만 3편 채권 차 임대차에서 임차권 유효로 전환해 줄 수 있죠. 그걸 무효 행위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소속이 어디가 아니고 물건 아니고 뭐다? 채권. 그러면 건물을 빌려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자, 건물 있을 때 뭐로 빌려 쓸 수 있다? 물건. 뭐로 빌려 쓸 수 있다? 전세권. 이건 반드시 등기사항이죠. 근데 빌려 쓰는 방식이 무엇이되는 거예요? 채권. 무슨 권으로 적는다? 임차권. 임대차. 이건 등기 주인이 안 해주겠지. 그럼 이건 채권이죠. 이건 뭐라? 채권. 그러면 물건 채권할 때 이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수선 유지. 무슨 유지? 여기서는 갑이 할까? A가 할까? 물건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 비록 빌려 쓰지만 A가 주인의 부동산을 뭐한다? 직접 지배.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사람이 주인의 부동산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갑이 한다고. 그러니까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예요. 무슨 비? 그럼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A는 얘한테 달라 하면 안 되겠지. 자신의 의무니까. 근데 여기는 B가 만약에 지출하게 되면 갑한테 뭐예요? 무슨 비? 유익비는 다 되는 거고. 무슨 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가 구별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일단 기초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빌려 쓰다가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때 갑은 적극적 의무, 소극적 의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이쪽은 여긴 적극적 의무. 이게 그러니까 말표만 다른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 결정타는 뭐다? 주인 바뀌는 거예요. 뭐 바뀐다? 딱 바뀌었어. 매매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을은 소유권 치고 들어오죠. 등기해야 하네요. 그러면 소유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죠. 자, 등기된 전세권하고 등기된 소유권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네? 아니, 족보에 먼저 올라갔잖아요. 이거 늦게 왔잖아. 같은 구야, 다른 구야? 등기법 얘기해서 미안해. 전세권은 을구사항이고 소유권은 구가 다르잖아. 구가 다르면 순위 번호 따지면 안 되고, 구가 다르면 접수 번호. 이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잖아. 바뀌거나 말거나. 그래서 물건은 뭐다? 올. 바뀌거나 말거나 관계없겠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금을 나중에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갑이야, 을이야? 안고 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가 담보 책임 물으면 안 되지. 그죠? 안고 샀으니까. 근데 여긴 채권이니까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붙으면, 응? 물건하고 등기된 족보하고 등기 없는 붙으면 누가 이긴다? 물건이 우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 바뀌면 뭐 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쫓겨나잖아요. 뭐 한다? 아웃된다고요. 아웃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거용 건물을 빌려 쓰는 임대차도 있고, 상가를 빌려 쓰는 뭐가 있고, 상가 임대차가 있고, 공장을 빌려 쓰는 뭐가 있고, 공장형 임대차 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려 쓰다가 이렇게 좀 매매가 되거나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뭐 된다, 이거. 아웃. 다 아웃된다고요. 그죠? 등기 안 해주니까. 그럼 정상적인 주인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기하고서 보증금 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그냥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웃됐을 때, 상가형 아웃되더라도 물어볼게요. 컴백홈 할 수 있어요? 집엔 돌아갈 수 있냐고. 공장에 쫓겨나서 집에 돌아갈 수 있지요. 넌 지붕 있잖아. 아직은 자기 지분 있잖아요. 주거용에서 쫓겨나면 이거 지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의식주 중에서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은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은 안 사면 돼. 그냥 옛날 거 입어도 돼.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굶을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외식 안 하고. 근데 뭐가 없으면
집이 없으면 집이 뒤집어진다니까. 그래서 국가가 이 지붕은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지붕을 뒤집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만든 법이 뭐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탄생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는 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특별법이 뭐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죠? 그래서 이거 하려면 대항력을 갖추세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죠? 요건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죠. 다음 주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호했더니만 또 상가 임차인들도 왜 우리는 개무시하느냐. 우리도 좀 보호 좀 해달라. 그래서 만든 법이 무슨 대차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도 뭐 갖춰야 돼요? 대항력 갖추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 주택 인도 받고 플러스 주민등록 대주주야. 자, 여기 확정일자 들어가 안 들어가? 확정일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라고요? 옛날엔 들어간다 시면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확정일자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이것만 있으면 대주주만 갖추면 돼. 이유가 있겠죠. 여기는 바뀌어. 여기는 건물을 뭐하고 여기는 사업자 등록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뭘 갖추게 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 그럼 이게 뭐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 얘기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임대차 문제를 풀 때는 뭐 할 때는 일반법, 민법 임대차 문제가 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일반법, 민법 문제인지 특별법 주택인지 상가인지를 구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시겠어요? 자세한 것은 언제 다음 주 또 연결하면 될 거예요. 다음 주 특별법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 주 기대해도 돼. 또 안 되면 시간이 없으면 또 보강할까봐 무지한 걱정 당연히 있으니까 충분히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임대차 가봅시다. 490쪽 의. 자, 법적 상질 가로 1번 보증금 지급은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외울 것도 없잖아요. 임대차지. 에? 임대차 할 때 이미 차임은 요소지. 그죠? 근데 왜 주인들은 보증금을 받아요? 차임을 안 내면 법적으로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힘써서 자력구제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법적 처리를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걸 임차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혹시 임차인이 뭐 내지 않을 걸 대비해서 그래서 미리 보증금을 받아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가로 2번 보증금 줬다, 차임 줬다는 입증 책임은 줬다고 주장하는 누가? 임차인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현재 규정이 없어요. 정한 대로 가면 돼. 과거에는 최장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최단기도 없고 최장기도 없으니까 정한 대로 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로 3번에 무슨 갱신? 법정 갱신은 기억해 두세요. 무슨 갱신? 자동 갱신입니다. 기간이 끝났어요. 주인이 말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전 계약 기간 동일한 조건, 전 계약 동일 자동 갱신 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기간이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법정 갱신 별 3개 있죠. 이 별 3개하고 그 밑에 해지 통고 별 하나 있죠. 그래서
법정 갱신되면, 무슨 갱신되면? 요 해지 통고랑 항상 한 세트라는 거 기억할 거. 무슨 갱신? 전 계약 동일합니다. 근데 기간은 약정이 없는 곳으로 가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기간만큼 뭐가 없다? 약정 없는 것 가면 이쪽 저쪽 통과할 수 있거든요. 자, 부동산 같은 경우 주인이 통과하면 임차인이 여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6개월이 지나야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몇 개월 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셨어요? 근데 임차인이 나가고 싶다 한다면 빨리 보증금 줘야 되지. 그래서 1월. 주인이 통과할 때는 몇 월? 6월. 임차인일 때는 1월. 그 다음에 동사는 이쪽 저쪽 5일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675. 뭐라고요? 601은 뭐다? 5. 이렇게 결정하세요. 근데 민법에서 이 숫자 가지고는 잘 장난 안 쳐요.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데가 아마 여러분들 중개사법. 정신이 없어, 그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공법에서 숫자. 그냥 법전에 있는데 그걸 뭐 굳이 외울 필요가 뭐 있어? 근데 물어보는 걸 어떻게? 세법도 뭐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자꾸 물어볼까?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그거 보면 나올 수 있는,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처럼 그냥 툭 치면 다 나오잖아. 그래도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 한다고? 원리 알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끝났다. 실제 중개업에서는 정말 필요한 건 세법이야. 자꾸 물어봐. 이거 팔면 근데 자기도 몰라. 모를 때는 모른다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세무사랑 하나 친해가지고 그 사람들 정보를 얻으세요. 아시세요? 요즘은 또 이 세법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뭐 하면 세무사 잘 모른대요. 하도 바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하더라도 큰 대략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 세법하고 공법은 진짜 합격하고 나 진짜 필요한 과목이야. 시험 볼 땐 열받겠지만 숫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민법은 특별법에서만 숫자 가지고 보통 장난치지 보통 일반법에서 안 물어봐. 어쨌든 뭐다? 601은 뭐다? 기억해 두세요. 무슨 갱신은 기억하기. 법정자 아는 대로 해보세요. 법정. 가끔 얘기하죠. 아는 대로 해봐. 되게 미성년 자녀분 있으면 19세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 존재하죠. 취소, 원인, 소멸 전 법정 대리인 네? 추인할 수 있다. 맞아요? 물어봤어. 그냥 취소, 원인, 소멸 전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있다. 그 취소, 원인, 소멸 전이 뭐야?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란 얘기지.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구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툭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면 그분은 된 거고, 아직도 뭐지 이런 뭐야? 아직 보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정 추인. 무슨 추인이요? 또 법정 지상권, 이제 법정 갱신. 전세권에도 법정 갱신이 있고요. 임대차에도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법정 해제. 벌써 이것만 해도 몇 문제예요? 5문제짜리 아니에요? 이거 5문제. 몇 문제? 교수님이 하는 법정 갱신. 그래서 법정 갱신 되면 전부 다 통고랑 항상 세트야. 전세권은 소멸 통고, 임대차는 해지 통고, 이렇게 돼 있어. 전세권은 뭐라고요? 소멸 통고. 거기는 66이야. 얘가 얘든 전부 다 66이야. 임대차는 601은 5.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갑니다. 493쪽 임대인의 의무.
첫 번째, 목적물 인도할 의무가 있죠. 그 다음,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죠. 거기다 색깔 칠하세요. 전세권에서는 설정자가 사용 수익할 의무가 없죠. 전세권은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주인은 소극적 의무죠. 근데 임대차는 임차인 사람이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사용 수익할 의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누구랑 차 있어요? 전세권. 그러니까 당연히 우측에 방해 제거 의무가 들어가죠.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이 적극적 의무를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자, 1번 수선 유지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가 임차인이 부담하는가? 주인, 임대인이 부담하죠. 두 번째, 임대인이 수선 유지 의무 면제 특약은 유효한가 무효인가? 자, 거기 임의 규정이라고 나왔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순서가 이거였습니다. 계약 성립, 뭐다? 낙성.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을 공부했죠. 특히 효력에서 무슨 계약? 쌍무해서 나온 게 뭐였었어요? 동시이행. 또 뭐였었어요? 위험 부담.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였었죠. 그 다음에 계약을 끝내는 겁니다. 계약 뭐다? 해제. 그래서 동시이행은 이 딱 해제 중에서 이거랑 한 세트랑 노는 거고, 뭐하고? 위험부담이랑 노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용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부하면 좋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슨 해제? 법정 해제란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이 매매계약 들어가서 계약금이 있었지. 네? 또 뭐 있었어요? 네? 똑같은 거고 계약금 해제고, 그 다음에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무슨 책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임대차 들어온 거예요. 무슨 대차요? 그래서 모를 때는 임대차 전까지는 임의규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를 때는 그냥 뭐라고 이게? 그냥 임의규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아셨어요? 어차피 계약은 임의규정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임대차 들어오면 이 안에 섞여 있어. 무슨 규정하고? 임의규정,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또 강력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임대차에서는 이걸 기억하면 돼. 2차 해매. 뭐 한다고? 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충청도 친구야. 무슨 친구요?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갖다가 그냥 매일 그냥 1차, 2차 그냥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 안타까우니까 갑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 술을 1차만 먹지 왜 술을 2차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뭐하냐고, 왜 헤매냐고 자꾸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술 먹을 때마다 2차까지 먹으면 그 다음 공부하는데 뭐한다? 헤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청선 주니까 이 소리가 자꾸 들으니까 기분 나쁘잖아. 아는데 내 맘대로 안 돼. 술 먹는 건 한 잔까지는 뭐야 안 먹고 싶은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충청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 저요 뭐라고요? 뭐 마요? 상관 마요. 예? 지나 잘하지. 이게 큰 세트예요. 이게 물권법에서 무슨 규정? 물권법에서 이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으로 들이댄 겁니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목적물 부합물 종물 달리 정해도 유효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상
상린관계 달리 정해도 유효. 관습 법지 포기 특약 유효. 그냥 붙인 거예요. 지나 잘하지. 지상권 아니야.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그냥 한 거예요. 이는 뭐다? 이기 연체하시면 해 지야지. 뭐라고요? 차임 증감 청구권 달리 정해서 임차인에게 분리하면 무효. 이기보다 짧게 정해도 무효. 자, 이게 했던 거. 법정에서 했던 거. 기간. 약정이 없으면 이쪽 저쪽 해지 통고. 매는 매수 청구권. 무슨 청구권? 매수 뭐다? 청구권.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물하고 무슨 물. 지상물하고 뭐 있다? 부속물. 이건 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입헌 물건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 많은데 강행 규정이 많은데 가끔 채권은 무슨 규정이 많은데 임의 규정 많은데 특히 마지막 차에서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2차 해매가 아니면 무슨 규정? 계약법에서 2차 해매가 아니면 까짓 거 임의 규정 이렇게 밀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수선 유지 의무 특약은 뭐다? 유효. 왜 임의 규정? 2차 해매가 아니니까. 기준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면 요건 임의 규정, 요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하다 이게 섞여버리니까 어떻게 돼? 몰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나머지 거 이게 아니다 이렇게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객관식 시험 공부하는 요령이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유효하더라도 소규모 수선까지 면제 특약이 유효한 거지 대파선 수선은 여전히 누구 거다? 임대인 것으로 간다는 거. 자, 이건 워밍업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의 무슨 권리가 나와요? 시험은 주로 이 3대 권리에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비용 상한 청구권. 무슨 청구권? 여기 없네요. 그러니까 뭐다? 강행 규정 아니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임대차 했을 때 필요비는 언제 요구하도록 돼 있다? 즉시죠? 존속 중 우리 뭐 지출하게 되면 원래 누가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즉시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계약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아니 있지. 다만 조문에서는 언제 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 필요비는 계약 종료 후 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겠지. 언제? 즉시. 이건 단순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 즉시란 말 하면 안 되지. 유익비는 언제다? 종료 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1번, 2번을 존속 중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점유하면서 던져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고 그냥 목적물 그냥 반환을 해버렸어. 점유가 없죠. 그래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상태 점유 중에서는 필요비는 언제고 즉시고 임대차 종료는 무슨 비? 지금 현재 살고 있잖아요 지금. 동시관계로 지금 살고 있다 한다면 근데 그런 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목적물을 뭐 했다? 돌려줬죠. 그 다음에 해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반환한 날로부터 몇 개월? 1년 아니죠. 6개월이라고 돼 있죠. 왜 6개월인지 증명할게요. 해보세요. 필요비
유익비. 벌써 6개월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죠?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 공식을 얘기했어요. 유치권 6번. 2편 물건 일단 저기 이제 보면서 해. 본권 아닌 점유권 1번 돌리다가 지출 비용 상환 채권 가지고 본권 6번 유치권 돌리는 거지. 보입니까?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지출 비용 상환 채권 유치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비 유입비 가지고 무슨 권이 가능하다. 무슨 권이 가능하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원상 회복 이 문구가 들어가면 무슨 문구? 나갈 때 원위치 시켜 나가라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필요비 포기, 유입비 포기 특약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유효하죠? 무슨 규정이 아니니까. 강요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 상간 아니 저 유 있잖아요. 유.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유효. 그러니까 특약에다가 필요비 유입비 포기 특약 이렇게 촌스럽게 안 쓴다니까. 나갈 때 뭐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626조 포기 특약 임의 규정 포기 특약은 유효하죠.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는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유를 대세요. 또 아까 먹었어. 2차 헤매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이번에 이제 뭐가 나와요? 부속물 나옵니다. 무슨 물? 아, 근데 이건 또 강행 규정이네. 왜 강행 규정? 2차 해 매수 청구권. 제가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드릴게. 기존 건물이 있어요. 무슨 건물? 네, 허락을 받아서 중축을 합니다. 뭐 한다? 갑에 건물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을이 허락받아서 증축합니다.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너무 길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네 글자로 줄이면 네? 구분 소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소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구분 소유가 안 된다 한다면 이 중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기존 건물에 만약에 뭐가 설정되어 있었다 한다면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쳐야 되겠지. 이게 제목이 뭐예요? 이게 제목이 부합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건물은 갑거고 증축 부분은 을거죠. 그럼 뭐 하지 않는다? 네,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때 이 쓰는 용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용어가. 이게 뭘까? 에? 자신이 없었는데 목소리가. 부송물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한자상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한자상은 뭐 이거나 이거나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부합물은 이렇게 또 얘기잖아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고. 요거는 부속물은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여기는 미쳐도 중축 부분은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경락되면 경락이는 이쪽은 부합물이니까 가져가는데 이건 임차인 거니까 못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왼쪽은 증축 부분이 각거되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임차는 증축비용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건? 그러면 여기는 유익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부속물이니까 이게 임차인이 계약 끝나고 나서 끝나 나갈 때 을이 갑한테 사라. 네가 사. 아니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부속물 뭐다? 매수 청구권으로 논다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 거 뒤에 거 연결해 드렸죠. 비용 상한 청구권하고 뭐하고 부속물하고 연결해 드렸잖아요. 그 용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합 얘기도 하면서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합물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아니 이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전, 저, 유, 저 임의 규정 아니에요. 달리 정해서 등기에 있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겠지만 그죠? 달리 정하면 효력이 안 미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말 효력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익비 가지고 노는 게 626조고 이쪽은 뭐다? 640 부속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긴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이 가능성이 있었죠. 그죠? 자,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자기 거 아니야.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가 유치권 하면 말이 안 되지. 소유자에서 점유하면 되잖아요. 아, 그것도 귀찮아. 그럼 글자가 안 맞잖아. 여기는 글자가 같으니까 있다. 자, 왼쪽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매수용권은 강행규정. 그래서 뭐하고 뭐? 매수청권하고 유익비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2번 체불로 인해서 뭐가 됐다? 해지가 됐다. 부속물 없어요. 자, 세 번째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자,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제목이 뭐지? 그건 부합물이지. 무슨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626조하고 몇 조하고 646조 연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강행 규정이죠. 2차 해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자,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자, 2번. 기간 약정 없다. 자, 이건 잘못 없는 거지. 주인이 해지 통고, 나가라고 통고가 날라갔죠. 그러면 6개월 뒤 끝나죠. 이때는 갱신 청구권 할 필요가 없죠. 바로 뭐로 들어가요? 매청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3번은 체불로 인해서 해지당했죠. 잘못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대차에서 이기 연체 해지, 그죠? 잘못 있는 거지. 약정 없는 통고는 잘못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 구별하셔야 돼요. 해지 통고하고 뭐하고
해지 꼭 기억하세요. 이기 연체는 해지 통고가 아니고 해지. 약정 없는 경우는 해지 통고죠. 아까 법정갱신하고 연결하면 좋아요. 자, 밑에 이제 임차권 동의 없는 갈게요. 502쪽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했습니다. 을이 병한테 전대할 때는 당연히 뭘 맡아야 돼요? 동의 맡아야 되겠죠. 근데 누구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것을 무섭게 표현합니다. 무단전대. 무슨 전대? 자, 여기다 제가 또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을과 병 사이에서 갑의 동의가 없을 때 이 무단전대 계약은 1. 불확정 무효다. 2. 확정 무효다. 불확정 유효다. 확정 유효다. 선택해 보세요. 자,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무단전대했죠. 네? 갑이 동의해주면 4번, 동의 안 해주면 2번. 따라서 이 무단전대는 불확정 무효이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맞는 질문일까? 틀린 질문일까? 아주 그럴듯하죠. 아니, 그럴듯하잖아. 근데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죠. 이거 판 것도 아니고 뭐 한 건데? 전대한 건데. 그래서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표현한다? 유효라고 한 사람은 나중에 물 바꿔놓으면 틀리잖아.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 불확정 무효도 아니고 확정 무효도 아니고 불확정 유효도 아니고 4번 확정 유효입니다. 그게 1번 얘기야. 맨날 유효했다가 갑자기 시험을 불확정 무효라고 하면 또 맞는 것 같기도. 또 어떤 불확정 유효라고 그래. 안 되죠. 그럼 이건 누구끼리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유효하다는 얘기지. 얘가 또 미쳐가지고 또 갑한테 가서 주장할 수는 없죠. 누구끼리? 전대차 계약 당사자끼리는 유효하다고. 1, 2, 3번 아니고 뭐하다? 4번. 그러면 갑의 눈에는 병의 점유가 불법 점유로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임대차가 존속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차임받을 수 있죠. 차임을 받을 수 있는데 차임 대신에, 무슨 대신에? 자, 불법 점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2번. 갑과 을의 임대차가 뭐 하는 동안? 갑은 병한테 차임해가는 무슨 배상을? 그러니까 이게 존속하면 차임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가 없죠. 그러니까 차임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해지해서 이게 끝나면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는 그 두 가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뭐 있는 전대?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갑, 을, 임대. 을, 병, 뭐다? 전대. 근데 누가 동의해 줬어요? 자, 갑의 동의를 얻은 전대죠? 그러면 갑은 을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죠. 병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갑하고 병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잘 놀면 되는 거 자기들끼리. 근데 혹시 차임이 뭐가? 차임을
병은 을한테 주는데 을이 갑한테 안 주면 이거 갑 화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갑을 보호하는 무슨 규정? 특별 규정을 들 수밖에 없다. 무슨 규정? 특별 규정 둬서 이때는 이 병은 갑이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자 차임을 뭐 할 수 있다는 거 요구할 수 뭐다?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병의 차임 지급 날짜는 23일입니다. 을은 갑한테 차임 지급 날짜가 20일입니다. 며칠이요? 그러면 20일 날 뭐가 안 들어왔다? 차임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21일 정도에 며칠 정도에 누구한테 줄 돈? 23일 날 줄 돈을 누구한테 달라? 나한테 달라라고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21일 날 요구하지 않고요. 25일 날 며칠 날? 차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래서 병이 뭐라고 그래요? 나 24일 날 돈 줬다. 23일 날 있죠. 아니 나 23일 날 차임을 뭐 했다? 줬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할 수 있겠지. 정상적으로 준 날짜 가지고는 갑한테 항변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19일 날 며칠 날 얘한테 미리 줬다. 자기 지급 기준 이전에 준 거죠. 이거 지금 뭐 할 수가 없어. 갑한테 대응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밑에다가 1번에 임대인 보호를 위한 무슨 규정? 그 2번, 3번을 잘 기억하세요. 병은 자신의 변제기 이전 준 거는 잘못한 거죠. 이거 가지고는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다. 주인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 번째 것은 변제기 이후 준 거 있죠. 변제기 이후 준 것 가지고는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신경 씁시다. 두 번째,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있죠. 갑과 병 관계가 없죠. 근데 보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종료한 때 있죠. 전차인 권리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 다음 겁니다. 기간 약정 없죠. 갑이 을한테 해지 통과했죠. 을 잘못 없죠. 그러면 갑은 그 통고를 병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그럼 통지하면 대항할 수 있고 알리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죠. 근데 을이 차임을 연체했어요. 이익이. 해지했죠. 을 잘못 있죠. 이때 갑은 그 사실을 병한테 통지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거기다 별표 한 3개 정도 그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해지는 잘못이 있는 거고 해지 통고는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해지 통고하면 그 사실을 병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뭐는? 해지는 갑이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한테 뭐 할 의무가 없다?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3번에 2번, 3번 비교하듯이 맨 밑에 해지 통고와 해지 계속 뭐 할 것 구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기, 연체, 해지, 약정 없는 통고 있죠. 구별해 가시면서 읽으세요.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는 특별법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